새벽 5시.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립니다. 파리에서 13시간을 날아온 소피, 뉴욕에서 14시간을 날아온 제임스, 상파울루에서 무려 28시간을 환승해온 카를로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아니라 설렘이 가득합니다. 저는 29년 동안 단 하나의 질문만을 취재해왔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에 오는가? 출장도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 전 세계에서 매년 2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의 발걸음은 항상 비슷한 곳으로 향합니다. 29년 전 제가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연간 3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7배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끄는 걸까요? K-팝? K-드라마? 한식? 아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78개국 523명의 외국인 여행객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웃음을 들었고, 그들의 진심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29년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한국 여행지 탑10을 10위부터 1위까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방문 이유와 그들이 한국에서 찾고 싶었던 감정의 본질을 여러분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을 처음 보는 전 세계인에게는 당장 가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이고, 한국인에게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탑10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미래가 지금 여기 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외국인들은 이 건물 앞에 서면 말을 잃습니다. 건축을 전공한다는 독일 학생 한스는 30분 동안 건물 주위를 돌며 사진을 찍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직선이 하나도 없어요. 45,000개의 패널이 전부 다른 곡률이래요. 어떻게 이런 걸 지을 생각을 했죠? DDP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밤이 되면 LED 장미 정원이 켜집니다. 25,000송이의 은색 장미가 빛을 냅니다. 스웨덴에서 온 커플 에릭과 안나는 그 장미밭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을 지키는 데 집중해요. 하지만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만들어요. 이게 진짜 균형이네요. DDP에서 열리는 패션쇼, 디자인 전시, 밤의 야시장. 외국인들은 여기서 한국이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창조하는 나라임을 깨닫습니다. 탑9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에서 그들은 시간을 여행하고 싶었다. 2024년 가을,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프랑스에서 온 소피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접고 한옥 처마 밑에 서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5분, 10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살아있는 시가 같아요. 파리에도 오래된 건물이 많아요. 하지만 거긴 관광지예요. 여기는 달라요. 사람들이 진짜로 살고 있잖아요. 역사가 아직도 숨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인사동과 북촌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순간은 사진을 찍을 때가 아닙니다. 문을 열 때입니다. 한옥의 문을 열 때 나는 나무의 삐걱임. 그 소리는 스마트폰 알림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훨씬 평화롭습니다. 독일에서 온 건축가 마르쿠스는 한옥의 구조를 스케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는 돌로 만든 성, 캐설이 있습니다. 그건 영혼을 위한 건축이죠. 하지만 한옥은 달라요. 나무로 지었어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재료로요. 그런데도 600년을 지켰어요. 이게 더 감동적이에요. 영혼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지키겠다는 의지잖아요. 인사동 전통 찻집 귀천에서 저는 미국에서 온 대학생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1시간 동안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커피를 걸어가면서 마셔요.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여기선 차를 마시는 게 명상 같아요.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그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과 다른 속도로 살아보고 싶어서 이곳에 옵니다. 600년 전 사람들이 걸었던 돌길을 걸으며 그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잊고 있던 천천히 사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탑 A 국립중앙박물관. 그들은 한국의 영혼을 보고 싶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박물관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2023년 봄, 저는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역사학자 아흐메드가 금동미륵 보살반 가사유상 앞에 30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사진을 찍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세요? 그는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보고 있어요. 이 조각상이 1400년 동안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를요?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하지만 피라미드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이 조각상은 삶에 관한 거예요. 청자 앞에서 프랑스 도예가 마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색, 어떻게 만든 거예요? 비색, 비취새의 깃털색이라고요? 10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색을 만들었다고요? 그녀는 한참을 청자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자연을 담았어요. 이 청자에는 하늘이 담겨 있어요. 캐나다에서 온 교사 데이비드는 고구려 벽화 앞에서 학생들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봐. 이게 15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야. 사냥하는 장면, 춤추는 장면. 봐봐. 이 사람들 표정 좀 봐. 살아있잖아. 1500년 전 사람들도 우리처럼 웃고 춤추고 살았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국인들이 발견하는 것. 그것은 유물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대학생 치디는 박물관을 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나라도 오래된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식민지를 겪으면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한국도 전쟁을 겪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켰네요. 그게 부러워요. 아니, 존경스러워요. 박물관은 과거를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 이 나라가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박물관을 찾아와 한국인의 혼과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탑7, 남산 서울타워. 도시 전체를 이해하고 싶었다. 서울타워에 오르는 외국인들은 단순히 전망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보러 옵니다. 전망대에서 보면 이상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600년 된 경복궁 바로 옆에 50층짜리 유리 빌딩이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63빌딩, 롯데타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역사교사 제임스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랐나요? 제가 1953년 서울 사진을 봤어요. 완전히 평지였어요.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70년 전이에요. 70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요? 저는 그에게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도시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나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요. 이 도시는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서울타워는 서울의 성공과 상처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폐허에서 기적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바뀐 도시의 이야기가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호주에서 온 대학생 엠마는 사랑의 자물쇠를 걸며 말했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알겠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빨리 걷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70년 만에 이걸 만들려면 쉴 틈이 없었겠네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부러워요. 우리나라는 200년 됐는데도 아직도 정체돼 있거든요. 서울타워는 높이가 아니라 깊이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깊이 앞에서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탑6 명동. 한국을 처음 만나는 입구. 명동. 외국인에게 한국의 첫 인상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풀고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명동입니다. 화장품, 길거리 음식, K-팝 굿즈, 패션 아이템이 뒤섞여 있는 이 공간. 태국에서 온 대학생 누이는 명동 한복판에서 360도를 돌며 웃었습니다. 와, 우와. 여기는 에너지가 미쳤어요. 살아있어요. 잠들지 않는 곳 같아요. 하지만 명동이 탑6에 오른 진짜 이유는 쇼핑이나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호떡 가게 앞에서 5분 만에 호떡을 샀고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돼요. 가리키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 친절해요. 진심으로. 저는 명동에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한국 가게 주인이 중국어로 니하오, 영어로 헬로우, 일본어로 이라시야마세, 태국어로 사와디캅을 뒤섞어가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미국에서 온 흑인 여성 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정말 노력하네요. 저희를 편하게 해주려고. 미국에서는 영어 못하면 무시당해요. 근데 여기는 노력해줘요. 명동은 쇼핑거리가 아니라 환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환대는 한국이 세계에 건네는 첫 번째 악수입니다. 탑5 제주도. 한국의 또 다른 얼굴. 제주에 도착한 외국인들은 공항을 나서자마자 놀랍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화산, 바람, 검은 돌, 푸른 바다, 끝없는 유채꽃밭. 제주는 서울과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영국에서 온 부부 여행객 데이비드와 사라는 렌터카를 빌려 제주를 일주했습니다. 그들은 올레길 7코스를 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K-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을 보러 왔어요. 화려하고 빠르고 도시적인 한국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한국이 아니라 자연의 한국을 봐요. 이게 더 진짜 같아요. 멕시코에서 온 사진작가 카를로스는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한국은 도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곳도 있었네요. 일본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 유키는 제주 해녀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일본에도 해녀가 있었어요. 과거형이에요.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요. 이게 문화를 지키는 거구나 느꼈어요. 제주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쉬는 방법 여유를 보여줍니다. 서울에서는 모두가 빨리 걷지만 제주에서는 모두가 천천히 운전합니다. 서울에서는 24시간이 모자라지만 제주에서는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제주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기술과 자연, 전통과 현대, 빠름과 느림을 모두 가진 나라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을 경험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한국을. 탑4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도시와 바다가 동시에 있는 곳. 외국인들은 부산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옆에 이런 도시가 있을 줄 몰랐어요. 부산은 서울과 다릅니다. 서울이 긴장이라면 부산은 여유입니다. 서울이 정장이라면 부산은 반팔입니다. 서울이 경쟁이라면 부산은 공존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바르셀로나 출신 마리아는 광안리 해변에서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도 바다가 있어요. 근데 여기랑 달라요. 바르셀로나는 바다가 도시 옆에 있어요. 근데 부산은 도시가 바다 안에 있어요. 이 차이 알겠어요? 밤이 되면 광안대교의 조명이 켜집니다. LED 불빛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모래사장에 앉아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말없이. 일본에서 온 대학생 유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쿄에도 바다가 있지만 이렇게 가깝진 않아요. 도쿄의 바다는 멀어요. 부산은 도시인데 바다 냄새가 나요.
길을 걷는데 바다가 보여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느꼈어요. 자갈치 시장은 부산의 심장입니다. 할머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릅니다. 아이고 이거 봐라. 오늘 잡은 거다.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놀라지만 곧 웃습니다. 인도에서 온 IT 엔지니어 라제 씨는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뭄바이에도 생선 시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더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일하는데 웃어요. 신기해요.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의 예술입니다. 가난했던 동네가 예술로 부활한 곳. 브라질에서 온 예술가 페드로는 감천문화마을 꼭대기 전망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우에도 빈민가가 예술이 된 곳이 있어요. 파벨라요. 근데 여기는 더 따뜻해요. 리우는 관광지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아요. 예술과 삶이 함께 있어요. 부산은 한국의 솔직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부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서는 한국의 머리를 봤어요. 부산에서는 한국의 심장을 봤어요. 탑3 홍대. 젊음이 규칙 없이 살아있는 곳. 홍대에 도착한 외국인들은 길을 잃어도 웃습니다. 왜냐하면 홍대에서는 길을 잃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밤 9시 홍대 거리 한복판에서 20대 한국 청년이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음악 전공 학생 페드로는 그 장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자유롭네요. 진짜로. 상파울루에서도 거리 공연 많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허락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줘요. 진심으로. 홍대는 한국이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파란 머리도 문신도 큰 소리로 웃는 것도 길거리에서 춤추는 것도 밤새 음악을 듣는 것도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온 패션 디자이너 지오바니는 홍대의 빈티지 가게를 돌아다니며 감탄했습니다. 밀라노는 패션의 도시예요. 근데 밀라노는 비싸요. 엘리트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홍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돈이 아니라 감각이 중요해요. 이게 진짜 패션이에요. 새벽 3시 홍대 거리는 아직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남아공에서 온 대학생 탄디는 편의점 앞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밤에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위험해요. 근데 여기는 새벽 3시인데 여자들이 혼자 걸어요. 안전해요. 이게 자유구나 느꼈어요. 홍대는 틀에서 벗어난 한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바로 그 한국을 사랑합니다. 탑2 경복궁. 한 나라의 뿌리를 보고 싶었다. 외국인들이 경복궁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마당입니다. 근정전 앞 넓은 돌광장. 왕이 걸었던 길, 신하들이 서 있던 자리, 하늘이 그대로 보이는 공간. 그들은 그곳에 서서 시간의 깊이를 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건축학도 루이스는 근정전 앞 마당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10분, 15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세요? 그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조용하네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뭔가 들리는 것 같아요. 600년 전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요. 왕의 고민이 들려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뎠는지 느껴져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걷는 외국인들. 2024년 한 해 동안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 중 67%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한복을 입는 이유는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온 안나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우세요? 한복이 불편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제 나라도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폴란드는 지도에서 123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국은 전쟁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걸 지켜냈잖아요. 그게 감동이에요. 수문장 교대식은 경복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통 복장을 입은 수문장들이 정해진 의식을 수행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역사학자 치디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는 버킹엄 궁전에 근위병 교대식이 있어요. 근데 그건 관광 상품이에요.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진심이에요. 이 나라가 자기 역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느껴져요. 경복궁의 경회루. 연못에 비친 전각이 물결에 흔들립니다. 일본에서 온 사진작가 하루키는 경회루 앞에서 3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교토에도 아름다운 절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궁궐이에요. 종교 건물이 아니라 정치 건물이에요. 정치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 나라는 권력도 아름다움을 추구했구나. 알았어요. 경복궁은 한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자존심 앞에서 한국을 존중하게 됩니다. 탑원, K-팝 그리고 K-드라마의 현장. 그들은 이야기를 만나러 왔다. 자, 이제 1위입니다. 한국 여행의 진짜 1위. 이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강남역 하이브 건물 앞. 매일 평균 500명의 외국인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건물 앞에서, 그냥 건물 앞에서. 멕시코에서 온 대학생 발레리아는 하이브 건물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BTS 멤버를 만났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못 만났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들이 걸었던 이 거리를 걷고 있잖아요. 그들이 꿈을 꿨던 이 도시의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K-팝 콘서트 티켓은 전쟁입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몇 분 만에 매진됩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콘서트장 밖에 옵니다. 2024년 여름 고척 스카이돔 BTS 콘서트. 티켓이 없는 3,000명의 팬들이 주차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콘서트장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간호사 카밀라는 주차장에서 2시간 동안 춤을 추며 울었습니다. 티켓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 순간을 함께하는 거잖아요. K-드라마 촬영지 투어. 도깨비의 메밀밭, 사랑의 불시착의 북촌, 이태원 클라스의 이태원. 태국에서 온 교사 수파트라는 도깨비 촬영지를 찾아 강릉까지 갔습니다. 4시간 기차를 타고 제 학생들한테 사진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공유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서봤어라고요. 학생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K-팝의 진짜 이야기는 무대가 아니라 연습실에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연습, 몇 년간의 훈련, 데뷔의 불확실성.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10대들. 케냐에서 온 대학생 웬디는 서울 댄스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케냐에서는 춤으로 성공한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가능해요. 여기서는 꿈이 직업이 될 수 있어요. 한강공원. 드라마에서 무수히 나온 그 장소. 외국인들은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예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드라마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K-팝과 K-드라마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 작은 나라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증거. 가난해도 전쟁을 겪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나이지리아에서 온 영화 감독 치디는 한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나라 사람들도 한국을 봐요. 한국이 해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의 증거예요. 한국은 그들에게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옵니다. 공연장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나라를 보러 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2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78개국 523명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에 왔나요? 그들의 대답은 모두 달랐습니다. K-팝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음식 때문에,
친구 추천으로.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오는 진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한국에서 찾는 것, 그것은 풍경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DDP에서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 인사동에서는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는 안도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뿌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 남산타워에서는 불가능은 없다는 희망, 명동에서는 환영받는다는 따뜻함, 제주에서는 자연과 하나 된다는 평화, 부산에서는 자유롭게 웃어도 된다는 해방감, 홍대에서는 틀을 깨도 된다는 용기, 경복궁에서는 역사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존중, K-팝 현장에서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 모든 감정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한국인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전 세계 2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부러워 매년 한국을 기꺼이 방문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 거리, 그 풍경, 그 음식, 그 친절, 그 문화, 그 에너지를 그들은 수천 달러를 들여 비행기를 타고 와서 경험합니다. 한국 사람들,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프랑스, 소피. 이 나라는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기적. 나이지리아, 치디. 한국에 오면 희망을 얻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 멕시코, 발레리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찾는 것, 그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70년 전 초토화된 폐허에서, 극심한 전쟁의 상처에서, 배고픔과 가난의 어둠에서,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팬데믹에서 단기간에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나라. 그래서 한국 인구 절반에 가까운 전 세계 2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매년 기꺼이 한국에 옵니다. 그냥 단순히 관광지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보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격동의 70년과 현재 사는 모습과 미래를 체험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누군가의 꿈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꾸준히 긍정적인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힘이 됩니다. 당신의 보람찬 삶을 응원합니다.